좋아요, 구독! 네, 오늘의 일면 헤드라인입니다. 삼전 하이닉스 한 달 새 시총 120조 증발, 등 돌린 외인. 함께 하실 분은 인사이트K 배종찬 소장 모셔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당일 하이닉스는 11%가 넘게 내렸고요. 삼성전자도 6% 넘게 빠지는 등 반도체 투톱이 굉장히 큰 하락폭을 기록했습니다. 우선 지난주 연준의 빅컷 단행이 있었습니다. 시장은 하루 늦은 효과를 보여주기도 했고요. 다만 그 영향은 다소 제한적인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시장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을까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빅컷 연준의 금리나 사실 작년부터 노래를 불렀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 꼭 명심하셔야 될 일은 이미 모든 사람들이 아는 내용은 정보가 아닙니다. 정보는 인포메이션이 인텔리전스, 이게 일종의 어떤 무기로 사용이 되려면은 우리만 아는 거, 또 극소수만 아는 게 돼야 정보가 무기가 되거든요. 모든 사람이 다 알면 이거는 아무런 무기가 안 되죠. 그러니까 연준의 금리 인하할 거 이미 다 삼척동사도 알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별로 영향이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름만 거창해요. 빅컷. 이게 뭐 베이비컷이든 숏컷이든 빅컷이든 스몰컷이든 별로 그게 중요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게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었냐면 그래서 뭐 효과가 없다는 이야기가 뭐야. 그게 아니라 원래부터 이거 크게 신경 쓸 내용이 아니었다. 뭐 연준 금리 인하로 크게 바뀔 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일단 보시면 되고 오히려 지금 최근에 AI 반도체와 관련된 미국의 경기 침체의 영향, 그다음에 미국 대선이 다가오면서의 확대된 변동성, 이 부분이 더 크게 영향을 미치거든요. 이따가 제가 이제 변수로 분석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냥 단순히 이제 뉴스 접하듯이 접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거듭 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예상됐던 대로 오히려 지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자, 반도체 쪽에 이 상당히 경색된 상황 때문에 삼전이나 SK하이닉스가 빠지는 것도 있지만 제가 그때 무슨 말씀드렸습니까? 외국인들이 뺄 때는 덩치 큰 쪽부터 1, 2등이죠.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부터 먼저 뺍니다. 자, 외국인들은 바로 자기 나라 영토 내에서 벌어지는 일이죠. 금리 인하도 그렇고 미국 대선도 그렇고 사실 이스라엘 전쟁도 상당한 미국의 재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미국하고 막대한 또 관련성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미국의 큰 변동성 때문에 일단은 우리 쪽에 투자된 돈들이 빠져나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냐면 삼성의 경우에는 지난달하고 이번 달하고 비교를 해보면 시총이 5분의 1이 빠져나갔어요. 5분의 1이요. 그러니까 지난달 21일 8월 21일에 467조 4,339억 원. 여러분들 어렵게 생각하시지 말고요. 그런데 지금 이 5분의 1이 이번 달 20일 기준으로 빠져나갔다. 이거 엄청난 겁니다. 5분의 1이 그냥 사라져버린 거예요. 무려 91조.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림잡아도 100조 가까운 돈이 그냥 훅 하고 사라져버린 겁니다. SK하이닉스도 지금 140조에서 114조니까 뭐 비슷한 상황입니다. 거의 뭐 5분의 1까지는 아니겠습니다만 상당한 규모가 빠져나가고 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다가 불을 붙인 게 또 뭐가 있습니까? 금감원에서도 이건 무슨 꼼수가 있는 거 아니냐? 바로 모건 스탠리죠. 근데 여러분들 모건 스탠리가 3개월 전에 뭐라 그랬습니까? 반도체 괜찮을 것 같기도 한데 그랬단 말이에요. 기억나시죠? 이소랭크도. 그런데 지금 와서는 내놓은 보고서에 최근에 내놓은 보고서입니다. 뭐 축소해야 된다. 특히 SK하이닉스를 축소해야 된다면서 슬그머니 자기들도 상당한 대규모를 매도한 걸로 알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정말 꼼수가 아니냐. 금감원에서도 들여다보겠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여하튼 이런저런 악재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여하튼 9월 들어서도 이번 달 들어서도 계속해서 매도세가 진행되고 있고 반도체 쪽은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계속 연휴 기간 동안에 우리가 많이 쉬긴 했습니다. 좀 관망세로 갈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해서 거의 뭐 이제 AI 반도체 쪽 뭐 HBM이 끝났냐? 그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불확실성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좀 신중하게 유의해서 관망하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당분간은 관망세가 유지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나 금리 인하가 지속적으로 언급되어 온 만큼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는 못했었고요. 오히려 AI발 침체 우려가 더 크게 나타났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외국인의 매도세가 굉장히 거칠었다는 점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오늘의 일명 키워드로 반반친원, 반반친 중국 같은데요. 어떤 네네. 이야기로 풀어주실까요? 그래서 좀 반도체 쪽은 우리가 당장에 뭔가 돌파구가 안 보여요. 그렇다면 정책주 쪽으로 가봐라. 정책 테마주 쪽으로 가는 좀 상황을 생각해 볼 필요가 밖에 없다. 이런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좀 기억을 반드시 해 두셔야 될 게 뭐냐 하면은 반도체 쪽이 안 좋다고 해서 그럼 반도체 다른 쪽이 상당히 우리가 긍정적이냐? 반드시 또 그렇지만은 또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반도체 쪽이 무조건 하고 우리가 이제 뭐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버려야 되는 카드다. 이렇게 생각해서도 안 된다. 오히려 반도체 쪽에 우려가 있다고 하더라도 지수에 미치는 영향은 계속해서 좀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이렇게 금리 인하될 때 수혜주가 우리가 보통 이야기되는 게 이제 제약, 바이오, 헬스케어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왜 그러냐면 자, 우리가 경기가 안 좋아도 계속해서 지금도 우리가 뭐 의료계 관련돼서 상당히 우리 사회에서도 민감한 이슈긴 합니다만 제약이나 바이오, 병원 가는 건 별로 줄어들지 않아요. 적어도 병원을 못 가면은 약이라도 타서 먹거나 비타민을 먹거나 더 신경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런 헬스케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눈여겨 보셔도 좋다라는 말씀을 일단은 드리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그래서 7%대 상승하면서 뭐 알테오젠도 주가가 올라갔다. 제가 이제 바이오주 말씀드리면서 알테오젠과 유사한 바이오주 계속해서 노려봐라. 그런 이야기했던 거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자, 어쨌거나 미국 금리 인하에 따른 경기 침체 우려는 완화가 됐고, 여러분들 기준금리가 완화된 게 악재는 아니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호재로 우리 정시에 막 완전히 이 동력이 되고 탄력이 되고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점을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릴 뿐이지 자칫 듣는 분에 따라서 잘못 과하게 들으시면 금리 인하가 뭐 악재예요? 그건 아닙니다. 분명히 시간이 지나면서 밸류에이션 부담 완화든지 여러 가지 우리에게는 좀 도움이 될 분명히 요인임에는 분명하지만 그 외에 다른 불확실성, 그러니까 미국 대선이라든지 그다음에 반도체 쪽에 엔비디아나 AMD를 비롯해 아직까지 기대치만큼 올라오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좀 강조해서 말씀드릴 뿐인데, 자, 이럴 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선생님께서 물어보셨죠. 중국입니까? 반반 친원, 반반 친방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반도체 쪽에 좀 반대, 상당히 좀 우리가 기류가 좋지 않은 상황이라면 오히려 친원전, 친방산 쪽. 방금 전에 우리가 뉴스를 소개해드리면서도 천궁 이라크의 수출 소식 전해드렸죠. 왜냐하면 이건 별로 변하지 않을 거예요. 또 하나 포인트가 뭐냐면 그러면 카멜라 해리스가 당선되면은 방산 쪽이 좀 주춤해질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시장이 미국 쪽이 아니에요. 주로 중동이나 유럽이나 또는 뭐 동남아시아나 이쪽이 우리 방산 시장 쪽이기 때문에 미국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 부분은 대선하고 좀 굳이 연동돼서 가지 않아도, 물론 이제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면 오히려 더 탄력을 받을 수도 있겠죠. 그런 점에서 정책 테마주 쪽을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반반 친원 그리고 반반 친방 살펴봤습니다. 반도체는 지금 당장은 좀 반대하지만 그리고 친원전, 친방산 조금 더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을 짚어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원전 이슈를 조금 더 짚어보겠습니다. 그렇죠. 네. 윤석열 대통령의 체코 순방 등에 힘입어서 재개권의 이슈가 등장했었던 원전주 다시 온기가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아직 웨스팅하우스발 분쟁 이슈가 지워지지는 않았는데요. 이 부분 다시 한번 진입해도 좋을까요? 그렇죠.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등락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한테 오늘 좀 중요한 이제 변수를 말씀드리면 우리가 시장을 분석을 할 때 물론 이제 이 정신화 시장을 분석을 할 때 먼저는 개인 또 투자자 뭐 우리가 기관도 있고 외국인도 있겠죠. I 요인도 있고 그다음에 기업이라고 하는 C 컴퍼니 요인도 있고 그다음에 시장이라고 하는 마켓 이 요인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뭔가 뾰족한 뚜렷한 호재나
긍정적인 이 시그널이 보이지 않을 때 이럴 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다른 요인이 없을까? 그때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G, 바로 government, 정책 테마주죠. 그러니까 정부가 어느 산업 쪽을 밀고 있다면 그쪽은 적어도 단기 부양이든지 중기 부양이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점에서 바로 원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7월 체코하고 이미 지난 7월에 두코바니 이 원전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됐죠. 지금 보면은 또 이제 유럽에 지금 교두보가 만들어지는 것이 우리가 우즈베키스탄에 고속 철이 들어갑니다. 우크라이나도 지금 전쟁이 끝나는 대로 상당히 이쪽의 건설이나 인프라가 또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 쪽에서 본다면 내년도 예산안을 들어보자고요. 지금 이제 조금 있으면 곧 또 예산국회로 들어갑니다. 근데 반도체나 또는 원전, 방산 쪽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구조로 가고 있다는 거. 자, K 원전, K 방산 쪽에 지금 대규모 투자를 위해서 뭐 수조 원이 이제 투입이 될 겁니다. 인공지능, 바이오, 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방산 같은 경우에는 사상 최초로 우리가 연간 수출 200억 달러 달성이 유력하니까 K 방산 수출 펀드 400억 원, 방산 수출 보증 1조 2천억 원이 지원이 된다는 거. 적어도 다른 산업보다는 좀 따뜻할 수밖에 없거든요. 추워지는 겨울에. 그렇다면 적어도 이런 정책 테마주 G 포인트를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우선 2025년도 예산안을 위해서 국회에서 곧 긴 회의가 예정될 부분입니다. 여기서 이 반도체와 방산, 원전 등 육성에 대해서 주력적으로 이야기를 나눌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런 부분에 힘입어서 원전 다시 한번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방산 역시 추가적으로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네, 여기서 시장 내에서 다양한 섹터들이 부각을 지금 많이들 받고 있는 가운데 여기서는 좀 어떤 테마나 섹터 좀 중점적으로 바라봐야 될까요? 지금 그렇죠. 시점에서. 특정 종목보다는 우리가 이제 섹터 쪽인데 바로 차트를 보여주셨지만 한번 보여드리면 여러분 굉장히 인상적인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배종찬 소장이 여러분께 항상 드리는 말씀은 차트를 볼 때는 우리가 목눌림, 월봉, 일봉 다 중요합니다만 한 10년치를 좀 보라라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자,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그래도 이 두산 에너빌리티를 보면 적어도 얼마 전까지 2만 원대 또 만 원대 또 최고 높았을 때는 3만 원대까지 갔습니다. 이 구조를 잠깐 보시면 이 탈원전 이야기를 했을 때 2017년, 2018년, 2019년 보십시오. 완전히 가파르게 내려오고 있죠. 2020년까지. 하지만 적어도 2021년, 2022년 시점부터는 꾸준하게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추가적으로 G 변수라는 거, G 변수라는 가버먼트 요인이 들어가면 미국 대선의 결과도 그렇습니다. 이쪽은 더 탄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웨스팅하우스가 우리한테 어떤 발목을 거는 현상이 15년 전에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유진에도 있었어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무산이 됐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적어도 우리 정부가 그만큼 강하게 밀어붙일 의사가 있느냐. 그게 이제 정부 대 정부 구조로 가고 있다는 거. 이번에도 체코의 총리 또는 상하원까지 연계가 된 프로그램이라는 거죠. 바로 이런 부분들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가 이제 어떤 쪽이냐면은 새롭게 기업이 경쟁력이 확대되는 거. 이른바 한 번 더 탄력이 붙는 겁니다. 이 경우인데 제가 먼저 차트부터 보여드리죠. 준비된 차트 보여드립니다. 이게 어떤 기업일까요? 여러분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어딜까? 근데 2019년, 2020년, 2021년에는 주춤했는데 이 기업이 2023년, 2024년을 보십시오. 쭉쭉 올라가고 있어요. 17,000원대였던 것이 4만 원까지 오히려 그 상한가 구조로 올라가고 있다. 어느 기업이냐? 어느 기업입니까? KT입니다. 근데 왜 KT가 부스팅이 될까? KT만으로는 SKT와의 경쟁 또는 U+와의 경쟁에서 힘에 붙이는 모습이었거든요. 물론 국영기업, 정부기업의 이 성격도 상당히 강했었는데 지금은 아니지만 그런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G 요인도 중요하지만 또 강력한 파트너가 붙어주는 경우도 어떤 요인이면 H 요인이죠. 현대차가 최근에 국민연금이 돈을 좀 빼면서
자연스럽게 경영권과는 무관해요. 현대차가 최대 주주가 됐습니다. KT. 그런데 경영권은 아닌데 무슨 상관이 있냐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현대차가 뭐 하는 기업입니까? 모빌리티입니다. 그다음에 이제는 자동차 기업이 자동차만 하는 게 아닙니다. 이번에 올림픽에서 양궁이 굉장히 큰 성과를 거두면서 심지어 여러분들 어떤 이야기가 나오면 정의선이 모든 협회를 다 맡아야 된다. 정의선 회장이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리더십 포인트, H 현대 포인트가 강하게 KT 쪽으로 연결이 되고 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그냥 간과해서는 안 되는데 왜 그러냐면 6G, 자율주행을 하려면 통신이 굉장히 중요해지거든요. 그런데 그 6G를 집중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곳이 바로 KT라는 겁니다. 그런 만큼 또 최근에 각종 광급 공사에 들어갈 때 여러분들 그걸 주목해 주셔야 돼요. 현대자동차와 KT가 묶음으로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상당히 우리가 그동안은 SKT와 비교를 할 때, U+와 비교할 때 좀 경쟁력, 이른바 우상향하는 경쟁력에서 좀 상당히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기업으로 보십시오. 아까 여러분들 차트 보셨던 걸 본다면 화면에 지금 보고 계시죠. 그런 걸 본다면 그런 기업이 지금 우상향을 하고 있다는 것. 이런 모습에서 뭔가 지금 현대 또 대기업들과 결합되고 있는 그런 구조도 여러분들이 앞으로 좀 눈여겨 보셔도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좋아요, 구독!